안녕하십니까. 구조,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근 재무 안정성에 대해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유성입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 총 7가지로 1번 연구 목적, 2번 인식된 매출 채권의 장단점, 3번 공개된 매출 채권의 장단점, 그리고 4번 인식된 매출 채권이 더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 5번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 관계, 6번 기업의 예시, 7번 요약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연구 필요성의 논의에 대해서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정된 매출 채권, 그 팩토링이 공개된 매출 채권 팩토링보다 더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그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의 국제 재무회계 기준 KIFRS에 대해서 이것이 도입된 이후에는 매출 채권 팩토링이 단기 부채로 인정이 되어서 기업이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은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야기했고 최근 대폭 하락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 필요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뿐더러 최근 우량 은행들의 줄도산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의 BIS 비율과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 및 투명성이 중요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기업들의 건전한 부채 관리와 부채 투명성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재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매출 채권 팩토링 발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번 인식된 매출 채권입니다. 인식된 매출 채권의 장점은 1번 안정성과 신뢰성. 이것은 인식된 매출 채권은 이미 매출이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하여 인식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매출 채권의 기업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번 자금 조달과 유동성 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인식된 매출 채권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거나 판매하여 이것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자금 운용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현금화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거래 관리와 협상 우위입니다. 인식된 매출 채권은 기업이 거래 관리와 협상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출 채권은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은 거래 조건을 조율하거나 협력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입니다. 1번 부도나 연체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식된 매출 채권이 부도나 연체 위험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이 지불 능력을 상실하거나 연체되는 경우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감소하고 기업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번 자금 회수에 따른 시간이 지연입니다. 인식된 매출 채권은 매출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매출 채권에 대한 자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번 부정확한 회수 예측인데 인식된 매출 채권의 실제 회수 액수와 시기는 예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와 재무 계획에 일정한 불확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은 100%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식된 매출 채권은 안정성과 자금 조달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도나 연체 위험 및 회수 지연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매출 채권의 관리와 재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번 공개된 매출 채권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투명성 제고입니다. 먼저 공개된 매출 채권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거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외부 이해 관계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 채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와 신용도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입니다. 공개된 매출 채권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 구축에 도움을 줍니다. 외부 투자자, 금융기관, 협력사 등은 기업의 재무 정보를 통해 매출 채권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과 파트너십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 전략 수립 및 평가입니다. 공개된 매출 채권은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평가에 활용을 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의 총액, 회수 기간, 연체율 등의 정보는 기업의 매출 성과 그리고 거래 관리에 대한 평가로 이러한 개선을 돕습니다. 단점으로 첫 번째, 경쟁 우위 상실입니다. 공개된 매출 채권을 통해 기업의 경쟁 우위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기업의 매출 채권 정보를 활용하여 경쟁 전략을 수립하거나 협상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비밀 노출입니다. 공개된 매출 채권은 기업의 거래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것이므로 비즈니스 비밀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공개 정보, 거래 조건, 가격 전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확한 평가 가능성입니다. 공개된 매출 채권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로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들만의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채권의 가치를 부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도나 연체 위험 노출입니다. 공개된 매출 채권은 기업이 부도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신용 위험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뢰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 공개된 매출 채권은 투명성 제고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에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단점은 경쟁 우위 상실이나 비즈니스 비밀 노출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서 매출 채권의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목차로는 인식된 매출 채권이 공개된 매출 채권보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먼저 회계적 신뢰성을 본다면 인식된 매출 채권은 회계 원칙과 규정에 따라 기록된 매출 채권으로 회계적인 신뢰성을 가집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 감사 등과 같은 재무보고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식된 매출 채권은 회계적 절차를 거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급 가능성입니다. 인식된 매출 채권은 기업이 이미 매출을 인정을 하고 해당 채권을 회계적 기록을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인 수급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고객으로부터 청구 가능한 금액이 인식된 매출 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채권을 회수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 재무 분석 및 평가의 활용입니다. 인식된 매출 채권은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인식된 매출 채권의 정보를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 상황을 판단하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식된 매출 채권은 기업의 가치 평가와 신용 평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인식된 매출 채권은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을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거래 활동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신뢰와 신용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식된 매출 채권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개선, 파트너십 형성,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인식된 매출 채권은 회계적 신뢰성을 가지며 실질적인 수급 가능성이 있고 재무 분석 및 평가에 활용이 되며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개된 매출 채권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의 관계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을 20개 기업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되면서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재무 지표입니다. 이 두 지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유동성 비율은 기업이 단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한 단기 자산의 가용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 등가율, 단기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유동성 비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유동성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이렇게 일반적으로 높은 유동성 비율은 기업이 단기 부채를 상환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높은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유동 비율과 반대로는 부채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총 부채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은 총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으로 계산을 하며 높은 부채 비율은 기업이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더 많은 금융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이자 비용은 금리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표인데 이런 고부가 가치 자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비율과 부채 비율은 일반적으로 상반된 관계를 가집니다. 즉 유동성 비율이 높으면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관계가 있으며 이는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더 적은 부채를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산업 및 기업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단독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산업, 경쟁 환경, 재무 정력 등과 같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업 예시입니다. 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익 향상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재무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데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노력, 그리고 또한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제품 혁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채 관리입니다. 재무 안정성을 향상시키려면 부채를 적절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대한 부채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동성 관리입니다. 유동성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산을 작성, 그리고 운영 자금을 관리하며 현금 흐름 예측 등을 통해 유동성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본 구조의 강화입니다. 자본 구조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자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 증가, 그리고 주식 분할, 적절한 이자 지급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 관리입니다. 기업은 외부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협 평가 및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하며 보험 등의 재무 상품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나 경기 하강과 같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투명성과 보고입니다. 투명성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이고 투명한 재무 보고서 및 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효과적인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행위나 사기를 방지하는 것도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회계 시스템 그리고 감사 체계를 갖추고 위험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는 등의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의 규제 그리고 이러한 평가 기관들의 평가 방법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분석한 표에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따로 추출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선정 조건은 유동성 비율의 증가 추세와 부채 비율의 감소 추세로 동시에 보이고 있는 기업 5개를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각 비율은 작년 기준 5개년의 통계이며 수치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최근 수치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유동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에는 253, 2019년에는 284, 그리고 2020년에는 262, 2021년에는 248, 2022년에는 279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부채 비율은 37, 34, 37, 40, 26 이렇게 되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22년에는 하락을 하고 있었으며 유동 비율은 이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인데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2018년에 245, 2019년에 272, 2020년에는 248, 2021년에는 254, 2022년에는 226으로 최근 유동성 비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대로 부채 비율은 41, 52, 61, 68, 70으로 유동성이 비율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먼저 유동성 비율이 83, 91, 105, 97, 100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차이가 좀 편차가 있는 편이며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167, 177, 152, 149, 160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은 항공을 여객기를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네 번째로 코웨이라는 기업입니다. 코웨이의 유동성 비율은 68, 48, 63, 86, 122로 최근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했으며 부채 비율은 반대로 119, 165, 103, 100 그리고 마지막으로 89로 부채 비율은 최근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마지막 기업인 기아의 유동성 비율은 133, 125, 124, 135, 135로 5개년 동안 비슷한 유동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으며 반대로 부채 비율은 90, 91, 102, 91, 87로 최근 기아의 부채 비율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입니다. 채권은 부채, 그리고 인식된 매출 채권은 그 부채를 만기에 환급받는 것으로 재무제표상에 기재된 것을 의미하고, 공개된 매출 채권은 채권 거래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며 재무제표상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식된 매출 채권은 재무제표상에 기록되어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시장 가치 등 저희가 엑셀에서 이제 조사를 했던 것과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듯이 이러한 회계 장부에 기록되어 인식되는 것이 즉각적으로 시장 상황에 반영이 돼서 공개된 매출채권보다 인식된 매출채권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과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런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기업에 대한 판단을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식된 매출채권이 공개된 매출채권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클래스에 올린 엑셀 20개 기업입니다. 이러한 엑셀 작업을 하면서 이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확인을 하면서 현금화가 얼마나 가능하고 현재 부채 비율이 얼마나 있으며 지금 기업의 재무, 각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